지금부터 창원 일상 문화 공동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혜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마산, 창원, 진해 총 또 그리고 민해총 가족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문화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젊은 문화 인력들에 의해서 문화 활동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그 결들을 좀 합해 볼 것인지에 대한 의논들, 토론들 이렇게 해볼 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우리 문화 그 예술 주체들이 아주 한 자리에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승무 창원시장님을 대신하여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창원시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코로나로 준비한 만큼 함께 나눌 수 없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먼저 흔쾌히 마음을 내어주신 강승진 춘천시 문화도시센터장님과 모형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획홍보팀장님, 그리고 첫 번째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박금숙 전 창원예총 회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하신 창원문화원 박종인 이사님, 마산사진협회 최종호 선생님, 마산민예총회 이중수 정책회의실장님, 그리고 이혜련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의 소중한 가치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대돼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우리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코로나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활동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세계 포럼이 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산문화원의 장문석 원장님이 축사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산문화원장 장문석입니다. 토론하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내용을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하나의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물론 많은 사람이 없지만은 오늘의 이 포럼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박금숙입니다. 오늘 기라성 같은 우리 3개 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예총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창원시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혜란 부시장님, 또 우리의 창원 문화의 그 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입안하고 계시는 황무연 센터장님과 박정순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토론에 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미천한 제가 이 사회를 잘 맡고 진행을 잘할지 염려가 됩니다만은 우리 창원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아마 지식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회를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토론회 해주시는 분들만 소개를 올리고, 그 발제자가 50분 동안 발제를 할 동안은 저희 토론자들은 객석에 가서 앉아서 그 발제자의 그 토론을 경청을 하고, 토론할 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하고는 소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진 선생님은 현재 오늘 발제자로 오셨는데요. 춘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을 시작으로 원주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을 거쳐서 현재 춘천문화도시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작년에 일명 지방자치단체 문화고시라고 할 만큼 문화도시 사업에서 전환
문화도시 춘천으로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받게 한 주역입니다. 강성진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따뜻하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토론자 박종인 선생님은 현재 창원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계시고 전 창원시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종인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 최정호 선생님이십니다. 최정호 선생님은 경상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융복합을 전공하셨고 현재 마산 사역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정호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이중수 선생님은 우리 지역 국악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국악인이십니다. 역시 부산대학에서 그 국악인으로서는 참 드물게 미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현재 마산 오광대 보존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중수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제4토론자 모영호 선생님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획홍보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문화우물 사업을 비롯해 지역 문화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또 공교롭게도 지역 문화와 다른 어쩌면 그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음악학으로 또 박사학위를 받고 계시는 모영호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5 토론자 이혜련 창원시 의원님, 저희가 소개를 굳이 안 드려도 될 정도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도 역임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혜련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오늘 토론 순서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50분이고 토론 시간은 40분, 종합 토론은 25분으로 하겠습니다. 발제자분께서는 50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토론자분들도 시간을 나중에 제가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자리를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소개 받았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행사가 내부 행사로 진행이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제가 멀리서 오다 보니까 차에 있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옷을 최대한 편하게 입고 왔는데, 왔더니 막상 자리가 굉장히 엄해요. 그래가지고, 옷부터 오늘 잘못 입고 왔구나 하는 마음에 지금 계속 마음이 좀 쫄려 있는데, 계속 멘트와 이 인사말 속에서 계속 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제가 좀 얼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얼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인데,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저한테 이제 주신 주제가 문화도시 정책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이 앞에 우리가 이 포럼을 여는 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즉 문화예술 단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럼을 3번을 통해서 예총이나 민예총, 문화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 일정 정도 목적이 되는 부분들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어디까지 해석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지금까지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문화원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여를 안 해왔냐? 굉장히 큰 기여를 해오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도시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문화도시와 같은 문화도시냐? 이거를 명확하게 좀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 앞에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해오셨던 문화예술 활동도 당연히 지속가능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쭉 해오셨는데, 아마 우리가 조금만 이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한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예술단체들이나 문화원이 해왔던 활동에 있었던 어떤 주요 이슈나 아젠다 이런 것들을 쭉 복기를 해보면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환경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거꾸로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지원해달라였어요. 그죠? 지원금 확대해달라. 지원 사업 확장해달라.
그 다음에 문화예술 단체들이 어쨌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 예,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 정도를 얘기를 해오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딱 나오는 게 과거에 해왔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이 문화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전국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화도시 사업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의 문화도시와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주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도시 정책과 지역발전이라는, 즉 정책으로서 문화도시, 그리고 이 정책을 그럼 누가 발의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범주는 문화도시 정책이라는 범주로 좀 좁혀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정책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이해는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책을 우리가 지역에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순전히 지역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중앙에서 어쨌든 정책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거를 하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역에서 하겠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하겠다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단순히 위에서 시키는 거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필요랑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잘은 모르겠으나 한 2, 3년 전부터 창원에서 문화도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해왔던 일종의 행동이나 언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가 좀 많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장문석 원장님께서는 작년에 MOU 맺고 늘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뭐 이게 그건지 몰랐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MOU를 맺거나 어쨌든 이런 작은 활동들이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문화도시 정책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딱 몇 가지 안 남아요. 한 3가지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화예술 단체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 창원 문화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같이 만듭시다 하는 그 핵심에서 여러분들께 그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이 부분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창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거는 크게 사이즈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예산이 총 5년 동안 200억이라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원론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접근해보고 싶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의 결정해야 될 부분은 200억에 맞춰서입니다. 자, 그러면 200억에 맞춰서 다 때려 넣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앞에 여기서 다시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자. 아주 본질적으로 하면 이건 뭐냐면 창원 시민들이, 창원의 문화예술계가 원하는 문화도시를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데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5년 동안 200억을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5년 동안 200억이라는 돈을 한번 주춧돌을 놔보자.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도시는 예술도시인가라고 제가 이렇게 딱 제목을 던져놨는데요. 이 얘기를 던져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문화예술의 주체들이 이 문화도시를 얘기할 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뭐 10개 단체든 아니면 20명이든 30명의 예술가가 모여서 문화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각자 다른 문화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예술 베이스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은 문화도시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는 뭐예요? 예술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 그리고 문화원 어르신들하고 아니면 문화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전통 문화가 중심에 되는, 향토 문화가
보존되는 문화도시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 어떤 도시의 어떤 역사적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들일수록 이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오해의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공주부여가 얘기하는 문화도시는 아주 단순해요. 역사문화도시예요. 경주 역사문화도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국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도시는 바로 그런 도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도시의 개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도시는, 정책사업으로서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 앞에 이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일종의 장르나 영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개념을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개념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에너지 아니면 재능,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뭐 이론적 개념까지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문화도시의 정책적 개념은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 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를 말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색깔로 조금 칠해져 있는데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라는 부연 설명이 달려 있어요. 즉, 잘은 모르겠는데 이 문화라는 거를 뭔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건 되게 힘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생동력 있는 팔딱팔딱 뛰는 그 무언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규정하고 정리를 할 때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시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도시만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성장의 구조를 뒷받침해야 된다. 즉, 기존에 우리가 했던 문화도시의 개념보다 굉장히 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역사가 중심이 되는, 예술이 중심이 되는 이 도시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개념인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정책적으로 말하는 문화도시 개념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일단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도시 설명을 드리는데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역문화진흥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뭐 쭉 지역문화진흥법 목적을 살펴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거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거, 생활문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거, 그리고 지역 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뭐 이렇게 정리를 4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14년부터 이 지역문화진흥법이 본격화되면서 이 흔히 말하는 이 지역문화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의 변화는 지역마다 편차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지역문화진흥법 이후에 창원이 어느 정도의 일종의 뭐 발전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불러 들어온 그 기저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문화의 민주화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이 됐다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심은 뭐냐면 의사결정의 핵심은 예술가나 행정가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지역문화 인력으로 이동을 했다. 아까 황무현 센터장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개념하고도 조금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문화예술 활동이, 특히 예술 활동이 시설에만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각종 다양한 공간으로, 마을로,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들이 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는 우리 예술가들, 전문 예술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요새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생활문화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그쪽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이 좀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전국에 한 10개 내외이던 지역문화재단이 지금은 130개 정도까지 양적 확대를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여기서도 확인해 볼게. 그럼 우리 창원에서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되짚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의 이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는 이제 접근성을,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접근성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시민을 다양한 문화활동의 주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문화민주주의에서.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좋은 공연이나 좋은 예술을 감상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동아리나 아마추어나 생활문화 아니면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해볼 수 있게 변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예술인 중심의 어떤 전문가 중심, 그리고 미적 가치, 그리고 예술의 수월성 이런 개념들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비전문가죠.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를 참여와 공유, 네트워크라고 또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목표, 사업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에 가면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략 한 48페이지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요. 거기서 핵심 내용들만 좀 가지고 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 번씩 쭉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찍고 가자면, 이 문화도시 사업은 어쨌든 20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일단 장소성을 만드는데,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도시 브랜딩을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기반을 만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도시 못 만들어요. 근데 이 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뭘 해라?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변화를 지역에서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도시 사업은 저희들이 막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다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건 맞는데요. 이 사업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된다에 대한 부분을 아예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서 내용들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석. 즉 지역의 맥락과 이해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도시들에서 우를 범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냥 인위적으로 자기를 끼워 맞추고 있어요. 지역을. 그리고 이 지역을 끼워 맞춘다라는 건 뭘까요?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 기본 구조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사업의 주요 내용들 이거를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내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예를 들어 여기 센터의 직원들 아까 이제 6분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센터의 직원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최대한 많은 지역의 주체들이 문화예술 생태계에 같이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시민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들이 다 여기에 태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정리가 돼가고 여기 생각이 계속 태워지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되게 흐릿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선명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 다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 설계 방식이나 내용들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적용하고 맥락을 읽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 책임의 역할은 지역에 맞게 해석하셔가지고 지역 스타일로 만들어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역은 문화도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창원 시민들은, 아니면 창원 문화예술 생태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면 창원의 예총이나 민예총 문화원은 도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도시를. 그러니까 창원을 정의하기 전에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창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역에 가가지고 창원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춘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부터 얘기하죠? 역사부터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유명한 것부터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이 문화도시 기본 계획에 지역 여건 분석에 다 그런 얘기들만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핵심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창원 시민들은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래서 창원에서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그걸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 춘천은 이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도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건 이후에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갈 거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춘천은 처음에 도시는 흐름과 축적의 산물이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그 도시만의 삶의 방식으로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개인의 일상으로부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얘기를 다시 얘기해보면 결국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도시의 문화가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문화를 새롭게 만든다거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누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바로 춘천은 그런 맥락을 좀 읽어냈고요. 그래서 시민들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바꿔주면 늘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이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그 행동하지 않고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굳이 이 행동을 해야 될 이유와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이 갖고 온 삶의 경험치 안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이나 경험을 확장시켜주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가치 기준이 바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뀌면 실천하거나 어떤 도시의 의제나 문제를 바라보는 부분들도 바뀌니까 그런 개인의 가치 변화로부터 시민의 삶에 변화한 어떤 행동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지속되면 이게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가 되는 거죠? 다시 도시의 정체성으로 올라온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저희들은 조금 지역을 들여다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200억이라는 사업비를 쓸 수가 있어요. 5년 동안. 그랬을 때 어쨌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이 200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역에서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축제 생태계에 대한 지원. 이랬을 때 이 예술 지원은 예술 생태계 영역에 좀 많이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반대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나 삶의 문제는 문화 생태계에 좀 해당이 되는 문제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환경 생태계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런 영역들 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이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핵심 문제를 무엇으로 받고 이 문제는 어떤 생태계의 문제냐라는 것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략을 명확하게 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시민들의 상상력이 많이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지 늘 제가 이제 어디 좀 강의를 간다고 하면 좀 물어보는 시간들을 갖는데 어쨌든 이 문화도시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너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어? 너는 창원이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거를 끊임없이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대화를 편하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건들이 중요하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필요하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들한테 이 문화에 대한 얘기를 다 가지고 다가갔을 때 시민들의 반응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그분들이 가져왔던 문화적 경험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극장이나 전시관, 미술관 이런 데서 본 게 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예술가들께서 아니면 예술 작품 활동이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문화도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시에 살고 싶어?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건 삶의 질에 대한 문제로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민이 갖고 있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상에 문화적 사건이 생겨야 돼요. 문화적 사건. 사건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늘 그냥 일방향으로 왔던 삶을 방향을 조금 틀어준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쭉 포스터들을 보시면 이것들 보면 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단어가 딴짓이에요. 딴짓.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딴짓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혼났어요. 그죠? 딴짓하면 나쁜 거라는 인식을 되게 그렇게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딜 가든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이겨내야 되고. 근데 요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세대 얘기할 때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네들은 끈기도 없고 도대체 뭐 집중하는 것도 없고 뭐 등등등. 근데 이제 삶의 방식이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앞에 갔던 세대들한테는 이 바뀜, 유연함, 변화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청년에게 딴짓을 권하다, 딴짓하는 중년, 딴짓하는 주부, 그다음에 쓸모있는 딴짓 지원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춘천을 살아가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예를 들면 도시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거냐에 대한 뭐 얘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일상 안에 이런 문화적 계기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조금 새롭게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것들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변화들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문화도시에는 여러 질문들이 필요한데 지금 뭐 제가 질문을 쭉 나열을 해놨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화도시 사업을 하시면서 이 문화예술 단체들의 어떤 역할들을 좀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마 각 단체별로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로부터 무엇을 변화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의 뭐 땡땡 생태계의 조건에 만족스러운가, 후배들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이 세 개의 질문은 오늘 이제 예총, 민예총, 문화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해서 이게 그냥 제가 한번 써본 건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역에서 행정과의 어떤 간담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선후배들과 어떤 포럼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한다거나 할 때 나오는 얘기가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그때 자료집 그대로 들고 와도요, 장장 작년에 했던 자료집하고 비교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10년, 15년 쭉 지나왔는데 그때 제기했던 문제 제기 똑같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얘기했던 거 똑같고, 예. 15년 동안 근데 변화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한번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좀 돌아가 보자. 왜 우리는 어떤 자리가 되면은 왜 지원금 얘기만 하고 앉아 있을까? 왜 정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을까? 왜 행정의 간소화 얘기만 하고 있을까? 그거 말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왜 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문화도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활동 생태계가 있어요. 이 조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오랜 시간, 정말 많은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해 봤는가라고 하면 그런 자리들도 실은 지역에서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문화도시는 계속 아까 거버넌스 얘기하면서 거버넌스 대표내는 게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그러면 이 문화도시 하는 동안 정말 5년 동안 그거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이 문화도시 200억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았으면 1년에 창원시에서 지금 문화예술 생태계에 집어넣고 있는 돈, 그 돈은 뭐 전체 시비의 1%든 4%든 뭐 이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어요. 얘의 쓰임을 다르게 쓰시면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똑같은 방식의 쓰는 돈을 단순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늘려오는 행위만 하셨거든요, 그동안. 자, 그래서 이것들도 충분히 바꿔내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총 민예총의 가장 큰 고민은 후배 회원들이 후배 단체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예총 민예총의 그늘 아래로. 왜 그럴까? 실은 후배들 입장에서는 선배님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얻을 게 없어요. 활동은 있어서. 제가 창원의 환경을 뭐 폄하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느끼는 춘천에서 저희 예총, 민예총 선생님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젊은 청년애들, 청년예술가들 예총, 민예총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왜 안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들, 그리고 그 근본적 이유에는 환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것들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바꿔주는 데는 늘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필요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집중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은 결국 사람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 문화도시 가지고 한번 해보셔라 하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력할 준비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쭉 지역 문화와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냐,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잘 버무리느냐의 문제인데, 이 버무려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도시 문화의 거버넌스다. 이 얘기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랬을 때 거버넌스가 뭐냐? 사전적 의미나 행정학습, 뭐 사전에서 얘기하는 건 뭐 공공 경영 체계, 뭐 쭉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이 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느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만큼 우리 주위에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지역에서 행정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협업, 협치, 협력,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은 행정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거버넌스 하자라는 거에 가장 첫 번째 뭐냐면 협조를 요청해요. 협조. 근데 협조라는 건 개념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이거 할 건데 너 어떻게? 와서 좀 협조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리고 이미 행정체계 안에서 거버넌스 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는 대부분 한 300개 이상의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례 안에는 다 무슨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위원회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왜?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모이고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님, 과장님 정도가 어쨌든 회의의 자리를 열어줘야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일 때 이 자리는 어떻게 작동하죠? 행정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수기, 동의, 형식적 절차와 요건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역할로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행정도 변화해야 되지만 시민사회에서 위원회가 똑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실은 또 그 정보는 시민들이나 이걸 알만한 사람들에게 가 있지 않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그런 것들에서부터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들까지 다 골고루 좀 고민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좀 질문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가 그렇게 작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문화적 경영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버넌스 주체 유익과 작동 요인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거버넌스의 체계와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다시 문화도시로 가지고 오면 크게 이런 겁니다. 문화도시 뭔지 모르겠는데 5년 동안 뭔가 우리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변화를 만들어갈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협력할 거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경험치를 쌓을 거냐, 그리고 현장과 주체의 역량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거버넌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 간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환경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공론장과 사업 현장에서 내가 한 이야기와 실행들, 이것들이 어떻게 지역에 가치롭게 쓰이는 경험, 그걸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까 우리 예술가분들도 마찬가지. 예총이나 민주노총 안에서 회의하는 그 구조 안에서도 후배들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후배들이 하는 얘기들, 그 후배들이 하는 예술 활동이 그 단체 안에서도 가치롭게 쓰이는 경험들을 쌓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거버넌스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가 우리는 좀 가까이서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버넌스는 권한과 책임, 공동의 미션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잘 작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지역 안에서 공통분모로서 비어있는 곳, 채워야 할 곳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공통의 비전을 갖는 거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미션의 역할 분담 이게 바로 우리 지금 문예술단체의 역할 분담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시 뭐예요? 역할이 분담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잘 해내기 위한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문화도시 사업은 그걸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온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그걸 해볼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역할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여기 기획에 관한 원칙이나 역할에 관한 원칙, 관계에 관한 원칙, 그리고 사업 담당자의 태도와 역할, 이거는 이제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춘천에서 작년 1년 동안 했던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그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업 담당자의 태도, 즉 이건 뭐냐면 이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첫 번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는 일단 이 문화도시 센터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센터 직원들은 어떤 태도와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 춘천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유연성과 함께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획력이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의 핵심 역량으로 봤던 거고요. 이랬을 때 이 기획력의 핵심은 지역을 읽어내는 눈과 사람들 간의 맥락을 찾아내 활동을 매개하는 역량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과 협력 주체들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바탕으로 내 삶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를, 우리 사회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 사업 담당자들이 이끌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가장 최근에 저희 춘천이 또 전국적으로 조금 사고를 하나 친 게 있는데 아마 문화도시하고 가지가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들이 일종의 시민들 대상의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한번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저런 거를 문화재단 직원들이 직접 다 했다고? 아마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모든 지역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재단의 직원들 딱 고정된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태도가 바뀌고 변화하면서 결과물이 그렇게 달라지는 사례들이 당장 저희 춘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창원은 어떤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지역 문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합의를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 춘천의 구체적인 얘기를 아주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이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말하고 지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춘천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뒤에 있는 이 PT의 내용들은 실제 저희가 작년에 예비도시를 진행하면서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 심사를 받으면서 외부나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설득했던 논리이자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시민들한테 저희가 2시간 이상 PT를 해드려요. 그러면 시민들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반은 울고 가세요. 왜 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어쨌든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문화라는 게 내 삶하고 되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이 문화도시 사업이 정말 내 삶에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한번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예. 춘천 자연환경 많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예술가들이 찾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자연환경을 작품으로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우리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 겨울연가, 김희정의 소설 봄봄, 그다음에 마임축제라든지 인형극제, 연극제, 다른 도시와는 조금 다른 결의 공연예술축제를 가지고 있고요. 먹거리와 볼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다르더라도 춘천의 인상은 비슷합니다. 낭만도시, 호반도시, 축제도시, 영감도시, 그리고 나들이 하기 좋은 도시. 자, 근데 춘천 시민도 이렇게 과연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남들은 모르는 춘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지역의 문제를 좀 드러내는 거죠. 자, 주변에 이웃들은 많지만 진짜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춘천은 소문나기 쉬운 동네거든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를 잘 돕는다. 동네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강원도가 36.7, 29.5, 21.3인데 춘천의 차이는 대략 12%에서 15%까지 떨어집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수부도시 춘천인데 왜 이러지? 한번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동안 서울을 마냥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도 부족하고 공장도 맘대로 짓지 못하죠. 창원과는 정반대의 환경을 갖고 있는 춘천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적 다양성도 턱없이 부족해요. 당신과는 다른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춘천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첨예한 대립은 있지만 대안 발견에는 진전이 1도 없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개발이냐 보전이냐, 문화재냐 레고랜드냐. 지난 10년간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을 해왔지만 이 두 집단이, 두 이해관계자들이 맞붙어서 머리에 피 터지게 싸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즉 반대의 얘기는 있지만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운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동네가. 네. 한 집 건너 공무원,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하는 경직된 도시다. 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28만 춘천시 인구 중에 춘천시 공무원 1,600명, 교원, 초중고 교원입니다. 4,800명. 도청이 있습니다. 도청 공무원 1,700명. 그리고 여기에 도와 시의 산하기관, 공공기관, 협회, 그리고 또 교육행정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역에 대학 6개가 있습니다. 대학이. 자, 이런 것들을 대략 합치면 28만 중에 공무원과 중공무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얼마? 대략 10만 명 이상은 될 거다. 10만 명. 자, 그럼 나머지 18만 명은 바로 공공과 관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자, 그럼 인구 구조가 아주 명쾌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한 집 건너 예술가가 살고 있다는 아름다운 공연예술축제의 도시 춘천이었는데 지금은 한 집 건너 공무원이 살고 있고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하는 경직된 도시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한데 또 여기에 시민들의 욕망을 꺾어버릴 수많은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인 거죠. 지난 40년간 수도권 상수원월세 개발 규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는 공장을 마음대로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 수도권 살고 계시는 대략 2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뭘 보내주는 도시예요? 춘천은 생명수, 영혼수를 보내주는 도시입니다. 바로 물,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 둘둘둘 있어갖고 춘천시의 27.8%가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캠프 페이지가 도시의 한가운데에 지난 50년간 존재를 했었고요. 여기 최근에 교통 환경은 좋아졌는데 이로 인해서 거꾸로 빠져나가는 소비와 인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 흘러갔던 게 뭘 뿐이었을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전환의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전환은 굉장히 큰 개념인데 큰 개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이 전환문화도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랬을 때 전환문화라는 건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원하는 방향,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삶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쭉 저희 지역을 이해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쭉 내용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뒤로 가서 조금 더 마무리되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지역 리서치, 지역 진단을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대략 24억의 예산을 가지고 33개 사업 3,000명의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이 2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놀래요. 왜냐하면 아니면 이 예비 사업을 그럼 예비 도시가 됐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2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지? 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작년에 이 문화도시 사업을 한다고 해갖고 새롭게 편성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24억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기존에 지역에서 문화예술 시드머니 안에서 쓰여졌던 돈인데 사업의 성격상 문화도시 관점에서 재설계가 가능한 사업들, 조금만 방향을 틀면 되는 사업들. 왜냐면 그 사업들이 100% 다 과거에 잘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늘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 돈을 가져가는 늘 기득권들이 있었으니까 문제 생기지 않게 그냥 늘 그 방향으로 그냥 줬던 거죠. 왜? 여기에 내용을 바꾸거나 이 흐름을 바꾸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도시는 뭔가 지역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튼 겁니다. 그리고 틀었더니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본래 목적했던 바는 당연히 이뤄내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새롭게 가고자 하는 것까지 태워가지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서기를 꺼려하는 우리 춘천 시민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직된 도시, 이 시민들의 욕망을 끌어낸 다채로운 실험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저희 이제 사업의 성과들을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점선면의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점, 시민 개개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선, 그 네트워크가 확장된 거대한 면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 문화도시 사업이. 즉 활동이라는 점을 우리 춘천 시내 곳곳에 찍어내고 있다. 이 문화도시 사업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 점이 찍힌 곳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 뭔가 쭈삣쭈삣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고, 등을 떠밀어 드리는 거죠. 해보시라고. 예, 바로 이런 개념들로 저희들은 문화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년 동안 찍은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 총 136회, 그리고 100명의 심층 인터뷰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시민들의 언어들을 쭉 수집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태우면 뭔가 선명했던 게 물렁물렁해지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거꾸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구나. 그래서 더 선명하게 지역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춘천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돼요. 쉽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런 바탕들을 통해서 저희 춘천은 뭘 정리했느냐?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자율적인 문화안전망. 그래서 시민이 낭만 이웃으로 전환문화도시 춘천, 이런 비전과 미션을 정리했고, 여기에 따라서 대략 20개 사업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창원이 이제 작년에 3차에 도전을 했다가 좀 안타깝게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이번 4차에 페이퍼를 내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비전 체계랑 내용들을 쭉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과연 시민들의 욕구와 욕망, 의견들이 얼만큼 태워져 있는가,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 문화원의 이해는 담겨 있는가라고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본심사, 현장 실사와 최종 PT를 앞둔 이 시간까지를 갱신의 시간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다, 보통 선수들끼리는. 왜냐하면 이 페이퍼를 다시 갱신해야 되니까. 자, 근데 저희 춘천은 기존에 승인받았던 페이퍼를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갈아엎은 이유 중에 뭐냐면, 페이퍼를 빨리 내야 될 때는 어때요? 선수의 힘을 빌리죠. 선수의 힘. 즉 용역사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으로. 그러니까. 근데 시민들을 만나면서 아까 그런 과정들을 쭉 해보니까 시민들의 언어가 어때요? 다르더라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르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든 계획을 다 갈아엎었어요.
뭐만 놔두고 전환문화도시 춘천만 놔두고 미션, 비전, 그 다음에 추진 전략, 실천 목표, 그리고 여기에 따른 20개 사업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불과 한 달이라는 시간을 놔두고. 네. 자, 그랬는데 오히려 결과는 저희는 춘천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잠깐 이 문화도시 기본계획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니면 이게 중요한 건지 덜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도 같이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역할들을 반드시 같이 해 주셔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은 쭉 한번 자료 읽어보시면 굉장히 저는 그냥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페이지에서 멈추고 싶냐면요. 여기인데 저희 춘천은 그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많이 조금 상위에 랭크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총, 민예총, 문화원의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문화도시 사업 안에 뭐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요. 창원시에서 예를 들면 예총, 민예총과 이 문화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춘천은 28만의 도시에 예총, 민예총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저희 강원문화재단이나 중앙하고 상관없이 춘천문화재단에서만 지원하는 창작 활동 지원금 예산이 기본 저희는 한 38억 정도 됩니다. 38억 정도. 그러면은 그냥 28만밖에 안 되는 도시가 그 정도 쓴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는 이미 예총이나 민예총과 어떤 관계가 벌어져 있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 같이 고민하고 판을 짜가는, 이건 이미 기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춘천문화원은 다른 지역에 없는 춘천학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도 연간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문화원 운영 예산과 상관없이 출연금으로 한 8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문화원의 기본적으로 지역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개념도 많이 다르겠죠. 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다를 거고요. 자,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문화도시를 조금 더 나아가서 지역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도시재생, 사회혁신, 협동조합, 먹거리, 청년청, 지혜숲, 마을자치, 이런 거를 저희는 요새 뭐라고 부르냐면 당사자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사자 조직과의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한번 도시의 근본을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협력 체계들을 열심히 갖추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뭐 했다? 협조를 요청한 거다. 협조.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들이 회의 테이블을 모일 때 저희는 뭐냐면 각자 자기 사업은 얘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자기 사업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협조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대신 예를 들면 내년에 이 8개 조직이 이 도시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건지만 결정하자. 그래서 올해 결정한 게 돌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로 돌보는 거고요. 그죠? 먹거리는 먹거리를 가지고 돌보는 거고, 청년들이 외롭지 않게 문화로서, 또 청년 문화들 또래 집단의 문화로서 돌보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춘천은 저스트 10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어서 10분, 자전거로 10분, 자동차로 10분, 일상에서 더 가까이 만나는 문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겠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아마 창원의 도시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분명히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아유, 고작 200억 가지고 꼴랑 200억 주면서. 근데 문화 영역에 이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것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돈으로 온전하게, 그죠? 늘 꼬리표를 달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2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기회를 만드는 돈인데, 근데 이제 여기도 아마 이제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시의원님 계시죠? 의원님 계시는데 의원님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예산이 투여되면은 늘 나오는 게 뭘 내놓으래요? 일자리 몇 개 만들어졌는지,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인지. 근데
이 문화도시를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저 꼴랑 200억 줘놓고, 그죠? 200억 가지고 무슨 도시에, 그죠?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요. 이 창원의 아파트 10채 값도, 10채 값? 20채 값은 되겠네, 그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저희 춘천은 이런 논리를 폈어요. 5년간 200억의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미래의 행복을 점점 선명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문화를 통해 춘천 시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겠다. 즉 200억 가지고 다리 하나도 못 만들지만 적어도 2019년도에 춘천 시민의 행복도가 69점입니다. 69점. 굉장히 불행한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지역 여건하고 같은 맥락인 거고요. 근데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2030년에는 96점으로 갈 수 있는 변화의 계기들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역에서 그런 맥락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